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지나서 네 번째 시간 12일째 실루엣이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루엣은 폼 컨트롤 해볼 차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헤어스타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실루엣과 볼륨 그리고 길이 설정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볼륨, 길이에 따라 실루엣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A라인. 아웃라인이 무겁다. 보텀에 두께감이 생긴다. 아래쪽이죠. 그 다음에 오버 섹션에 하이 레이어가 형성되어 있다. 여성상, 부드러운 여성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실루엣은 세로로 긴 실루엣. 오버 섹션이 플랫하다. 언더 섹션과 오버 섹션에 단차가 있다. 요 사진을 좀 예를 들어서 해놨네요. 그 다음에 시크한 여성상. 그 다음에 S 실루엣. 웨이트 포인트가 있다. 표면에도 층이 뚜렷하다. S라인에 굴곡이 있다. 여성상은 사랑스럽고 페미닌한 여성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는 이제 뒷장이 넘어가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무게감이 있고 가로 방향에 라운드감이 생기고 어려 보이는 여성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베이스는 일단 각각의 베이스를 바탕으로 오른쪽 그림의 네 가지 볼륨, 길이, 두께감, 웨이트를 조절하여 실루엣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실루엣이란 헤어스타일의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미지를 크게 좌우하고 폼이라는 건 형태죠. 형태라고도 부르며 여기서는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A라인, I라인, S라인, 라운드, 역삼각형, 스퀘어 이런 식으로 실루엣을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삼각형이죠. 삼각형, 그 다음에 역삼각형, 오버 섹션이 짧다. 레이어가 많이 들어있다. 오버 섹션에 볼륨감이 있다. 큐트한 여성상. 스퀘어. 언더 섹션에 적당한 두께감이 있고 각진 실루엣. 오버 섹션이 플랫하다. 스타일리시하고 감성적인 감각적인 여성상. 그 다음에 라운드, 아까 읽어주도록 했죠. 가로 방향의 라운드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루엣을 만들 때 이런 그림을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뻗쳐 나갈 수 있고, 볼륨 위치, 웨이트의 위치, 아래쪽의 두께감, 그 다음에 길이 단차,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네요. 모델을 대상으로 한 맞춤 스타일링은 파트 2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일째. 웨이트 페이스 라인의 파트 조절하기. 파팅을 나눠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보면 헤어스타일은 웨이트, 길이, 페이스 라인, 오버 섹션 등의 여러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스타일을 분석해 봅시다. 자, 스타일의 분석 6가지 파트 나누기. 롱. 자, 1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번부터 여러 가지로 나눠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냥 그림과 같이 헤어스타일은 여러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 파트들은 무게감이나 두께감을 만드는 등 각각의 목적이 있고, 키포인트가 될 6가지 파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번 앞머리, 프론트 존. 앞머리는 모델의 요구사항이나 스타일링을 고려하면서 파트를 넓게 혹은 좁게 나누어 두께감을 조절한다. 그 다음에 오버 섹션. 자, 이렇게 오버 섹션 하나만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 라인을 잘랐으면 이 라인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연습할 때 자기가 커트한 라인, 여기 라인인지 뭐 탑인지 미들인지 그 구역에서 자기가 잘 커트가 되어 있는지 보려면 이렇게 구별해서 봐야 되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모든 머리는 다 덮여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자, 오버 섹션의 폼의 크기를 결정하는 부분.
이것을 그레듀에이션으로 커트하여 무게감을 줄 것인지 레이어를 넣어서 가볍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인상이 크게 좌우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웨이트와 길이. 자, 웨이트의 위치. 그죠? 웨이트, 무게감이죠. 웨이트는 무게입니다. 무게라고도 할 수 있고, 볼륨의 위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볼륨의 위치. 자, 길이. 아웃라인의 길이를 여기를 표현하는 거죠. 자, 길이부터 웨이트까지의 단차가 있고, 여기 모양이 어때요? 점점 올라가면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컨케이브라고 하는 겁니다. 컨케이브. 컨벡스는 뾰족하게 이렇게 뾰족한 걸 이 부분을 컨벡스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휘어져서 올라가는 파먹는 이 느낌은 컨케이브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웨이트는 무게감을 결정하는 부분, 웨이트의 기준으로 헤어스타일의 형태가 정해지고 웨이트의 위치, 설정 포인트가 중요하다. 자, 길이는 네이프 모발의 기준으로 설정한다. 네이프 모발 길이로 설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전체적인 길이를 결정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첫 가이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스 라인과 이 두께감. 자, 페이스 라인은 앞머리 옆에 있는 이 라인을 얘기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섹션, 파팅의 그 기본적인 섹션은 완전 옛날 베이직이고 지금은 페이스 라인까지 좀 관여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나눠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페이스 라인 모발은 얼굴 면적을 크게 좌우하는 포인트. 이 파트의 레이어나 그라듀에이션의 각도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크게 좌우합니다. 얼굴형에 맞게 설정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프론트 존에서 앞머리를 얼만큼 길이, 가로의 길이를 얼만큼 자르냐에 따라서 여기의 길이도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앞머리 길이를 넓게 자를수록 얼굴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생기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판단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께감. 페이스라인에서 이어지는 두께감이 생기는 부분, 이 부분에서 두께감을 조절한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뭐 어떻게 이 넓이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층을 어떻게 줄 것이냐에 따라서 형태가 많이 달라진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느낌은 앞쪽에서 레이어 느낌처럼 나올 수 있는 느낌이죠. 속에는 지금 레이어 느낌이 살짝 있으면서 뒤쪽에는 이 볼륨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6가지의 포인트 실루엣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실루엣과 이런 페이스 라인 파팅 조절할 때의 이 섹션의 위치.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 다 설명을 했고 제가 14일째 13일째인가요? 13일째 웨이트 페이스 라인 파트 조절하기. 자, 6가지 파트로 나누는데 이제 미디움 기장입니다. 미디움 기장에서 역시나 1번 페이스 라인 여기 앞머리죠. 앞머리 그 다음에 여기 페이스 라인 2번 5번인가요? 5번 2번이 오버 섹션 6번이 두께감 4번이 길이 3번이 웨이트 위치. 그래서 앞머리 보게 되면 앞 페이지보다 파트를 좁게 잡았죠. 그리고 길이를 길게 설정했고 레이어로 커트했다. 그 다음에 오버 섹션은 요렇게 요게 이제 컨벡스입니다. 여기 뾰족해지는 게 컨벡스. 여기서 휘어지는 거 보이나요? 요것도 이제 컨케이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버 섹션은 폼의 크기를 결정하는 부분. 레이어를 넣어서 작게 넣어서 앞 페이지보다는 스타일을 무게감을 줄였어요. 그래서 플랫하게 달라붙는 현상이 생기죠. 그 다음에 웨이트와 길이. 여기도 보면 아까보다는 어때요? 컨케이브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웨이트 위치는 여기 있고 아웃라인의 길이는 여기 있습니다. 자, 웨이트는 무게감을 결정하는 부분. 이 스타일을 웨이트를 낮게 설정하였다. 길이는 네이프 모발 중심으로 이건 똑같죠.
자, 페이스라인과 두께감. 자, 페이스라인 아까보다 어때요? 훨씬 더 길어졌죠. 페이스라인은 모발은 피부 노출 면적을 크게 좌우하는 포인트. 이 스타일에서 피부 노출 면적이 작아지도록 레이어를 낮게 넣었다. 자, 두께감. 여기 이 라인의 두께감. 페이스 라인과 함께 두께감을 만드는 중심 파트 아웃라인을 형성하면서 무게감과 두께감을 표현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도해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커트할 것인가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이런 파팅은 이미 다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뭐 가로로 하시던지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세로로 하시던지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하시던지 한 번씩 그려보는 연습도 나쁘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는 다 가로적인 느낌이니까 여기는 여기까지는 가로로 잘랐다는 그런 느낌은 보이죠. 그 다음에 층이 점점 낮으니까 뒤쪽에 근데 이제 약간의 A 라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A 라인이 있는 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처음에 봤던 게 컨벡스 현상이죠. 컨벡스 영상을 보게 되면 여기는 점점 들어 올리면서 커트가 됐고요. 그쵸? 그 다음에 앞쪽으로 당기면서 커트했고 A라인으로 커트했고 뒤쪽에서는 A라인 앞쪽에서는 앞으로 당기면서 커트 이렇게 하면 이 중심에서 컨벡스가 나타납니다. 이 컨벡스의 위치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더 앞으로 당길 것인지 뒤로 보낼 것인지. 근데 너무 앞으로 당겨도 안 이쁘고 너무 뒤로 당겨도 안 이쁘요. 그래서 이 중심의 위치는 보통은 이어 백 포인트, 이어 포인트 느낌이 좀 이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올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 라인에서의 이 컨벡스 현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위에서도 컨벡스 현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앞모습의 형태가 많이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타일의 구조, 폼. 자, 오늘부터 어느 부분을 레이어로 커트했으며 어느 부분을 그라듀에이션으로 커트했는지 알아볼 거다. 자, 레이어, 와, 요거 중요하죠. 요 도형. 이 도형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도형. 조금 작게 해서 한번 볼 건데. 이 도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도형. 이 두 가지. 레이어와 그라듀에이션. 이 두 개는 무조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레이어에서도 세 가지가 있고, 그죠? 그라듀에이션도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원리를 위해서 쉽게 이해하려면 이 두 개는 무조건 알고 가야 된다. 자, 레이어의 특징 다섯 가지가 있죠. 움직임이 줄 수 있다, 평평하다, 플랫, 가볍다, 웨이트가 없다, 골격에 대하여 위가 짧고 아래가 길다. 그 다음에 그라듀에이션 반대죠. 움직임을 주기 어렵다, 곡선이 생긴다, 무겁다, 웨이트가 있다, 골격에 대하여 위가 길고 아래가 짧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합을 해놨네요. 레이어, 그라, 레이어, 레이어, 그라, 레이어, 그라, 레이어, 그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레이어, 그라 두 가지, 그라, 레이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결정하는 베리에이션은 네 가지다. 왜 네 가지냐? 이렇게 네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버 섹션에서는 L과 G가 있고, 그죠? 미들 섹션에서는 G와 L, 언더 섹션에서는 L과 G. G냐 L이냐 아마 그 차이죠. G와 L이냐 그라냐 레이어냐 그러니까 심플하게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그라냐 레이어냐 가볍냐 무겁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지. 자, 레이어 그라듀에이션이랑 구조 분석하기 자 이렇게 다 봤는데 요즘에 누가 이런 머리를 하노 이렇게 얘기 많이 하겠죠. 안 하죠. 이런 머리 누가 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레이어와 그라를 만드는 과정의 이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레이어를 넣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이 레이어처럼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벼울 거고 달라붙을 거고 오버 섹션은 당연히 무거울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길이별로 레이어와 그라듀에이션 구분하기 나와 있죠. 이렇게 엄청 잘 만들었어요. 이 책은 진짜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책일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아직도 이 책이 없다면 당장 책을 사서 펼쳐서 공부를 좀 하십시오. 제발.
맨날 영상 보고 저장하기만 누르지 말고 좀 보고 적고 머릿속으로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어야지만 그나마 기억이 나는데 눈으로만 봤을 때는 눈으로 기억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자, 여기서 점으로 다 찍어놨어요. 레이어 와크라, 그죠? 그래서 쇼트에서 보브, 그 다음에 미디움 이렇게 세 가지로 적어놨고요. 위에 점선 부분을 당겼을 때 이제 펼친 거죠. 펼쳤을 때 이 느낌이 나오는 거. 이게 바로 도해도의 이 중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해도죠, 도해도. 도해도가 이런 걸 통해서 도해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진짜 10년 전에,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죠. 15년 전. 예전에 일본 교육 커트에서 뭐 여기 몇 센치, 여기 앞쪽이 몇 센치, 여기 몇 센치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런 교육을 들었었는데 센치에 대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사람에 대한 두상과 이 햄라인의 시작점과 앞머리의 시작점은 누구나 다 다르고 그 간격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센치로 절대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지. 무의미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센치로 기억을 하는 수는 없어요. 왜 사람 머리 센치 자되면서 커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가발을 연습할 때는 할 수 있죠.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루엣을 봐야 되고 형태를 봐야 되고 폼을 봐야 돼요. 그 가발이 가지고 있는 소스에서 어울리는 단발의 길이, 어울리는 롱의 길이, 어울리는 앞머리의 길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감각적으로 찾아낼 줄 알아야지. 몇 센치 몇 센치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이마가 넓은 사람 만나면 어떡할 건데요. 이마가 좁은 사람 만나면 어떡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못 한다는 거지. 그렇게 배우면.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각을 조금씩 익히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위가 짧고 아래가 긴 레이어, 위가 길고 아래가 짧으면 그라듀에이션. 정말 이 심플하게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위아래가 길이가 같다 레이어, 위가 길다 뭐예요? 그라듀에이션. 끝. 여기도 보면 위가 짧다 레이어, 위가 짧다 레이어, 위가 길다 그라. 끝.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랐던 커트를 이렇게 옆면으로 이렇게 펼치시는 게 좋아요. 두상 시술각으로 다 펼쳐가지고 내가 잘라놓은 커트가 레이어인지 그라인지 그것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내가 무거우면 무거운 데를 조금 더 층을 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질감 정리로 없앨 수도 있죠, 무게감을. 그래서 무게감을 없애는 방법은 나중에 틴닝에 대한 책이 있으니까 그 틴닝에 대한 책으로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해도처럼 이제 그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쇼트, 보브, 미디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도해도를 그릴 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적으라는 거야. 제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책은 소스를 주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런 점선까지는 그리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내가 떨어져 있는 이런 것까지 그리기는 힘들겠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합시다 우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인지 그라인지 이렇게 좀 할 수 있고요. 앞머리에 대한 설명은 지금 없지만 앞머리도 만들면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내부 구조가 폼을 만든다. 자, 이 부분의 전체는 폼의 내부를 구성하고 있다. 폼을 만드는 부분을 인터널이라고 한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폼의 내부를 만드는 건 인터널, 폼의 외부를 만드는 건 익스터널. 뭐 이 뒤에 나올 수도 있겠죠. 인터널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학습을 하고 우리 다 같이 조금 공부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공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섹션을 그리고 슬라이스를 그리고 이렇게 커트를 펼친 상태를 그리는 거. 요게 도해도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해도 그리는 걸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걸 보면서 학습을 하시고 조금씩이라도 시도하고 따라하는 게 바로 공부예요. 그게 노력이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으면 뭐가 되겠냐고. 그래서 세상 탓하기 전에 자신을 탓하면서 공부해야 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제발 책이 없으면 책을 사서
읽고 공부를 합시다. 예, 그래서 요즘에 날씨가 더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좀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들 좋은 밤 되십시오.